요번에, 여기 이제 100년의 서울을 걷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내면서, 책거리의 첫 번째 이제 강연자로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그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좀 애정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서울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가 사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상당히 상징적인 공간이고, 또 이 안에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이야기 중에서 서울이 이뤄낸 가장 감격스럽고 아름다웠던 순간과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뭐라고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제 하는데, 저는 그 서울의 그 감격스러웠고 아름다웠던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을 걸었을 때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이제 홍상수 감독의 영화의 어떤 미학적인 측면도 좋습니다만, 홍상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골목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사실 가장 그것을 보존했다는 면에서, 혹은 그것을 지금 지키지 못한 측면에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가슴 아픈 장면은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장에 가장 가슴 아프지 않은가 싶습니다. 익선동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그 서촌의 궁중족발의 어떤 문제였죠.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편집상 책에서 이제 제외됐지만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소개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 그 하수도였어요. 하수도. 그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어떻게, 이게 저는 인문학적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기 책에는 미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다룬다면 이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로 한 번쯤은 다루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100년의 서울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건과 장소. 저는 1990년대의 서울, 그리고 홍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장소가 다른 장소보다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그 뭐랄까요, 제가 이제 20대를 보냈던, 또 제가 그때 나름 어디죠? 예, 저 신촌에 있는 그 이제 음악 틀어주는 LP바 우드스탁도 좀 다녀주고, 예, 클럽도 좀 다녀주고 했던 뭐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1990년대의 공간이, 그런 공간이 저한테는 좀 가장 인상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고요. 네 번째 질문은 사라진 공간 중에서 서울에 다시 되돌리고 싶은 공간. 네, 이거는 익선동입니다. 개인적으로 익선동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런 질문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되돌리고 싶은 공간은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공간 중에서 그 이제 익선동, 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그 친동생이 여기서 오래전부터 카페를 했는데, 예,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예, 이 카페를 접었던 아픔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근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욕망 너머의 그 어떤 것들을 갖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다음에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작가님께서 추구하는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는 것 중에서 사실 가장 성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적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환경도 있고, 뭐 인권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락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욕망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인권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욕망이 들끓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결국 욕망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현대성의 어떤 소비의 문제도 결국 욕망의 문제와 이제 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대해 성찰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가님의 삶이 분명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서울의 공간이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좀 술 먹고 돌아다니는 시절을 좀 많이 보냈던 탓에 술집과 카페 위주로 좀 추억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로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대학로에는 항림다방, 그다음에 대학로에 지금 나무요일, 제가 아주 단골입니다.
그리고 신촌에는 우드스탁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외에도 뭐 지금 홍대로 옮겼는데 저 인사동 시절의 섬,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저한테는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한 공간들은 단순하게 카페, 단순하게 술집의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고 그 지역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카페나 공간이 매우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한 예로 항림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백기환 선생님도 오다가다 이제 뵐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게 되면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오히려 서울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거 어떻게 제 요즘 저기하고 아주 딱 맞는 질문인데 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되면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욕망덩어리에 사실 이 삶이 저도 좀 너무 지치는 측면들이 있어서 서울을 떠나서 어디론가 좀 이렇게 오며 가며라도 이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은 최근 1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동해안을 틈만 나면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속초, 강릉, 양양, 그다음에 동해, 삼척까지 그 중에서 작은 공간을 좀 마련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이제 그쪽을 좀 절반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 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는 아무래도 주된 삶의 공간을 그 동해안의 어느 공간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우리가 흔히 근사한 말로는 세컨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싼 공간을 보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뭐 근사한 전원주택을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쪽 지역에 가서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공간인데 뭐랄까 1억 원 이하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제가 봐놨습니다. 속초에도 제가 양양에도 봐놨고요. 그다음에 고성 쪽에도 하나 봐놨고 저기 최근에 봐놓은 거는 또 어디죠? 아무튼 그 동해시에도 제가 한 군데 봐놨는데 일단 그 돈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향후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런 곳에 가서 좀 노연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기도 합니다. 밑에 동해안 또 다시 뜨겠어요. 이렇게 질문이 얘기가 있기도 하고 위에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통해 제가 받은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 요거는 질문이 아래는 그냥 의견 주신 것 같아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출생도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20대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에 거의 서울에서 살다시피 집은 경기도 안양이지만 모든 제 삶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도시의 비극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도시를 좀 사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멀리 여행 갔다 돌아올 때 그 톨게이트에 서울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면은 마음의 안정, 어떤 이 아늑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저에게 어떤 마음의 어떤 안식처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비극적이면서도 안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저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거는 저는 시를 쓰고 산문을 쓰고 뭐 이러저러한 책들을 쓰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예술적인 어떤 환경 속에 많이 이제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저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또 불평등일 수가 있겠죠.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사실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살지 않으면 사실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받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단지 뭐 미술관의 문제, 서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대를 걷는다, 대학로를 걷는다, 강남의 거리를 걷는다 했을 때, 종로의 거리를 걷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고유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는 것들이 문화적인 환경이 저는 홍대의 거리를 걸으면서 이런 신촌을 걸으면서 감각적인 저의 글쓰기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공간을 자주 접하지 못한다면은 그 감각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은 좀 아쉬움으로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별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겠죠. 예. 아무튼 동해안이 다시 뜰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 동해안에 살고 싶다는 분도 있고요. 뮤지엄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안에서도 혹시 오면하며 저를 또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